아파트가 지어지는 현장에서는 대개 5일에서 8일이면 한 개 층을 완성한다고 합니다. 하나의 층이 세워지는데 예상보다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죠. 지난 시간들을 자주 돌아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우리는 어떤 인연들과 또 어떤 성과들을 쌓아 올렸을까요? 한 해가 가기 전에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멋진 인생을 집을 짓기 위한 마음가짐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11월 26일) 화요일에 일어나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승조입니다. 오늘 일어나 첫 곡이었습니다. G.O.D의 길 전해드렸어요. 바람이 많이 부니까 은행잎들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꼭 비처럼 느껴지던데 그걸 보면서 걷는데 이제 가을은 다 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랄까 지나가는 가을에 대한 아쉬움도 좀 남았고요. 뭐가 그렇게 바빠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살면서 잊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살아있음을 느끼면서 남은 올 한 해, 또 한 달 조금 더 남은 기간을 차곡차곡 잘 채워 나가야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은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일어나와 함께 편안한 아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 그리고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 가족의 아침을 당신의 사연과 노래로 열어드릴게요.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그해 9월에 체결된 러일 강화 조약인 포츠머스 조약으로 러시아로부터 중요한 사업 이권을 얻어냈습니다. 중국 둥칭 철도 가운데 다롄과 장춘 구간 운영권을 넘겨받은 것인데요. 대륙 침략을 꿈꾸던 일본으로서는 절대 놓칠 수가 없는 중요한 이권이었죠. 일본은 이를 청나라에 승인시키기 위해서 1905년 말 일청 만주 선후 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다음 해인 1906년 11월 26일 역사 속 오늘 남만주 철도 회사를 출범시킵니다. 만나보시죠. 1906년 일본은 이 철도 구간을 관리할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인 만철을 설립하기로 하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1906년 11월 26일 역사 속 오늘 일본 도쿄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합니다. 초대 총재는 대만 총독부 민정장관인 고토 신페이가 맡았습니다. 만철의 영업은 1907년 4월에 시작됐습니다. 만철은 제철과 기계회사를 설립했고 이를 통해서 다롄항을 건설하고 푸순 탄광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갔죠. 또한 만주 곳곳을 연결하는 철도망을 건설해서 당시 일제 철도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도 이끌었습니다.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에 이르는 철도를 운영했고 다롄과 창춘 700km 구간을 시속 100km로 달리는 특급 열차를 운행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고속철도망은 만주를 관리하고 침략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한때 종업원이 40여만 명에 이르렀던 만철의 승순장군은 일본 최고의 두뇌들로 구성된 조사 연구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고토 신페이는 식민지 통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는 1907년 4월 만철 영업을 시작하면서 일본과 유럽 등지의 최고 전문가들을 영입해 만철 내 조사부를 만들었습니다. 조사부는 만주 일대의 지질과 지리, 환경 등 다양한 조사 연구를 진행했고, 이를 간행물로 출판했죠. 하지만 만철의 본질은 대륙 침략이었습니다. 1907년부터 1945년까지 만주에 군림하면서 일본의 대륙 침략을 선도했던 만철은 그 거대한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식민지를 운영하는 하나의 제국이었습니다. 마이클 호페의 Waiting for You 들으셨습니다. 만철은 만주 곳곳을 연결하는 철도망을 건설해서 당시 일본 철도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만주의 주요 산업을 지배했고요. 또 아시아 최대의 야마토 호텔과 만철 병원도 지었죠. 한때 종업원이 40만 명에 이른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철은 단순한 국제기관을 넘어서 대륙 침략의 천병이자 당시 일본 제국의 성장 엔진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국민 TV 라디오 일어나 화요일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편안한 음악과 함께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얘기, 팟빵 게시판, 그리고 국민 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핑크 라벤더님께서 노래 너무 좋다고 어제 주신 글인데, 아마 어제 오프닝을 하고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노래 듣고 글 남겨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데뷔 10주년 싱글인데 3년 만에 발표한 신곡이죠. Always Be There. 노래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정말 노래의 느낌이 따뜻하고 말랑말랑하다. 그리고 이 계절과 참 잘 어울린다. 이 시기에 맞춰서 잘 노래를 냈구나라는 생각했고, 또 브라운 아이드 소울 입장에서는 10년간 함께해준 팬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노래로 담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무튼 핑크 라벤더님 노래 좋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라벤더님께서 좋아하시는 곡이 있으면 팟빵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화요일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미국은 프로스포츠의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죠. 봄이 시작이 되면은 메이저리그 야구가 8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가서 여름을 뜨겁게 달군 뒤에 가을에 챔피언을 가립니다. MLB가 끝나는 가을이 되면은 겨울 스포츠인 미국 프로농구인 NBA, 북미 프로미식 축구 리그인 NFL, 북미 아이스 하키 리그인 NHL 시즌이 시작되죠. 이들 종목이 정규 시즌을 끝내고 플레이오프를 치를 무렵이면은 다시 MLB가 개막을 합니다. MLB와 NBA, NFL, NHL은 북미 4대 프로스포츠로 불리죠. 이 중에서 NHL은 유일하게 미국이 아닌 캐나다에서 탄생했습니다.
1917년 역사 속 오늘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NHL이 출범하는데요. 만나보시죠. (1917년 11월 26일) 역사 속 오늘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의 윈저 호텔에서는 몬트리올 커네이디언스, 몬트리올 원더러스, 오타와 세너터스, 토론토 어리어스, 퀘벡 불독스 등 5개 팀 구단주들의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단주들은 프로 아이스하키 리그인 NHL을 출범시키기로 합의하고 그해 말부터 리그를 시작했죠. NHL이 인기를 얻자 미국 팀들이 속속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스턴 브루인스가 미국 팀으로는 처음 1924년에서 1925년 시즌 NHL에 참가를 했고요. 1925년에서 1926년 시즌에는 뉴욕 아메리칸스와 피츠버그 펭귄스가 합류를 하죠.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등을 거치면서 NHL에 참가하는 팀이 6개까지 줄기도 했지만 텔레비전 중계와 경제 성장 등의 영향으로 현재는 30개 팀이 리그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캐나다 팀은 6개, 미국 팀은 24개입니다. NFL 32개 팀 가운데 캐나다 팀이 하나도 없고 30개 팀으로 구성된 MLB와 NBA에 캐나다 팀이 1개씩밖에 없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NHL은 북미 4대 프로스포츠 가운데서 미국에서는 인기가 가장 낮지만은 캐나다에서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세계 아이스하키의 최고복인 NHL에서 뛴 우리나라 선수는 2명인데요. 캐나다 교포인 백지선은 명문팀 피츠버그 펭귄스에서 수비수로 뛰면서 1990년과 1991년 시즌, 그리고 1991년에서 1992년 시즌에 2년 연속 우승컵인 스탠리컵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재미교포인 박용수는 피츠버그 펭귄스와 미네소타 와일드 등을 거쳐서 2006-2007 시즌부터 뉴욕 아일랜더스에서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데즈레였습니다. 키싱 유 띄워드렸어요.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챔피언에게는 스탠리컵이 수여가 되죠. 그런 이유 때문에 스탠리컵 대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NHL은 크게 동부 컨퍼런스와 서부 컨퍼런스 이렇게 나뉘고요. 이 두 개의 구는 각각 3개 지구로 분리가 돼서 동부 컨퍼런스는 북동부 지구와 남동부 지구, 대서양 지구로 나뉘고 서부 지구는 중부 지구와 북서부 지구, 태평양 지구로 나뉘어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화요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지만 우리 일어나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팟빵 게시판 그리고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돼요. 예원서연맘님 주말 잘 보내셨죠? 기다렸던 국민TV에 출첵합니다. 주말 잘들 보내셨는지요? 하시면서 글 남겨주셨어요. 저는 주말에 잠시 일은 있고 그래도 뭐 잘 잊혀지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 현실의 일의 문제에서 생각을 잠시 떼어내서 멈추면서 지내려고 좀 노력을 했어요. 친구들 만나서 소소한 일상 얘기 들으면서 정말 배꼽 잡는 웃기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고 그런 시간도 아니었지만은 마음 편히 보낼 수 있었던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을 느꼈던 그런 주말을 보내서 나름 재충전을 확실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월요일 잘 보내셨죠? 그리고 오늘 화요일도 활기차게 힘차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잉여님께서는 가만히 듣고 있는 1인 하시면서 글 남겨주셨는데 가만히 듣고 계신 것도 좋고요. 또 이렇게 글 남겨주시는 것도 반갑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신청곡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잉여님께서 좋아하는 노래 이 새벽 시간에 띄워드릴게요. 조셉 맥매너스의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Music of the Angels. 뮤직 오브 디 엔젤스 조셉 맥매너스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화요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2002년 11월 26일 어제 오늘 서울지법 민사합의 18부는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롯데호텔 여직원 40명이 여성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음담패설을 한 사람들과 회사인 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2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여직원들의 손을 들어준 거죠. 성희롱 방지 의무를 근로계약에 내재된 의무로 보고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례였습니다. 직장 성희롱, 회사도 책임 판결이 난 어제 오늘 만나보시죠. 당시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용계약상 사용자의 보호 의무의 범위는 직장 내 근무 시간뿐 아니라 회사가 비용을 지원한 공식 행사에까지 미친다면서 부서 책임자 등의 간부가 성희롱 사실을 알았다면 회사도 이를 알았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회사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한 것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죠. 이 판례 역시 직무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했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상급자가 주재한 회식 등에서의 성희롱에 대해서는 개인 책임만 묻고 회사 책임을 부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법원이 성희롱의 직접 피해자뿐 아니라 함께 있으면서 불쾌감과 수치감을 느낀 간접 피해자를 위해서도 배상 판결을 했다는 점, 회사의 보호 의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정례교육 실시만으로 주의 의무 완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는 점에서 진취적인 판결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서 여교사에게 술시중을 강요한 것이 성희롱이 아니라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오며 빛이 발했습니다. A desert road from Vegas to nowhere, someplace better than where you've been. A coffee machine that needs.
영화 바그다드 카페 OST 가운데서 제베타 스틸이었죠. Calling You 전해드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성희롱 진정사건 백서를 보니까 성희롱 발생 장소는 사업장이 50.3%로 가장 많았고 회식 장소가 19.6%, 출장지 3.2% 등의 순위였습니다. 성희롱의 가해자는 중간 관리자 이상의 80.2%를 차지해서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이 주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일어나 듣고 계십니다.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저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방송 못 들으시는 분들은 다시 듣기도 가능하거든요. 팟빵 홈페이지 일어나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퓨어님께서 날이 너무 추워졌어요. 하지만 파이팅 하셨습니다. 맞아요. 바람이 아주 거세졌죠. 퓨어님은 털모자 종종 쓰시나요? 아니면 후드 티셔츠나 모자가 달린 그 어떤 것이든 말이죠. 저는 얼마 전에 또 한 번 느꼈는데 머리가 따뜻하면 추위가 덜 느껴지더라고요. 올겨울에는 두툼한 털모자 또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겨울맞이 준비죠. 그나저나 감기는 다 나으셨죠? 네, 다시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영화 러브레터 OST 가운데서 Eccentric Love 그리고 휘트니 휴스턴과 머라이어 캐리가 함께 불렀습니다. When You Believe. 휘트니 휴스턴과 머라이어 캐리가 함께 부른 When You Believe 전해드렸고요. 앞서 함께 들어본 곡은 영화 러브레터 OST 가운데서 골라드렸습니다. Eccentric Love. 국민 TV 라디오 일어나 화요일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전설적인 홈런 타자로 불리는 행크 아론을 혹시 아시는지요? 그는 메이저리그 통산 755개라는 엄청난 기록을 쏘아 올린 타자인데요. 1982년 명예의 전당에 기록된 선수입니다. 행크 아론이 새로운 기록의 주인공이 될 무렵에 한 기자가 그가 속한 구단에 전화를 걸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행크의 홈런 기록 말고 삼진 기록을 알려달라고 말이죠. 그의 기록을 찾아본 관계자는 행크의 홈런은 710개, 반대로 그가 당한 삼진은 1269개라고 대답해 줬습니다. 행크는 700여 개의 홈런을 치기 위해서 1000번도 넘는 삼진을 당한 거죠. 하지만 누구도 그를 삼진 타자다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삼진 또한 홈런에 이르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는 타석에 들어서는 우리도 때로는 헛손질도 하고 아무런 결실 없이 물러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도 인생의 홈런을 위한 준비 기간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중심을 잡고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로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River Flows in You. 이로마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을 하셨습니다. River Flows in You 전해드렸어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화요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동 토박이님께서 출첵합니다. 비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부네요. 이번 주에는 기온이 뚝 떨어진다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요즘 일어나에 푹 빠져서 지난 방송 팟빵으로 전부 돌려듣고 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아침에 들어도 좋지만 낮에 쉬고 싶은 시간에 들어도 좋네요 하시면서 즐거운 한 주 되시라고 글 남겨주셨네요.
일단은 날이 많이 쌀쌀해지긴 했나 봐요. 그쵸? 목동 토박이님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날이 추워졌다고 감기 그리고 건강 조심하라고 이렇게 올려주신 글들을 보니까 말이죠. 그걸 더 많이 느낄 수가 있네요. 그리고 주말에 또 이렇게 지난 방송 다시 들으셨군요. 감사합니다. 토박이님의 주말 계획에 일어나 방송이 도움이 된 거 맞죠? 네. 쉬고 싶은 시간에 앞으로도 그렇게 일어나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또 토박이님께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또 선곡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록향님께서도 바람이 세고 비도 옵니다. 이번 주에 많이 추워질 것 같습니다. 새벽에 출퇴근하는 분들 단단히 입으세요 하시면서 글 남겨주셨고요. 또 어제 이렇게 글 남겨주시면서 페이스북 친구 신청해 주셨잖아요. 록향님. 제가 수락을 했더니 이렇게 또 수락 감사하다고 적어주셨어요.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한데요.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해주셔서 말이죠. 날은 춥지만은 마음은 따뜻한 그런 화요일이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록향님. 항상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마지막은 조수미의 목소리로 끝을 낼게요. 아베 마리아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새벽 5시 먼저 와서 기다립니다.